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새봄 새희망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가 진행됩니다. 무료 백신 접종 행사는 1시간 뒤인 오늘 아침 9시부터 육가와 맨하탄 코너에 위치한 대도 식당 주차장에서 시작됩니다. 예약을 하신 분들은 아이디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 첫날 개막 연설에서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후정상회의가 경제대국들의 단합된 노력을 향한 첫걸음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대처해 경제대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LA시 의회가 LA 식당 업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식당의 일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에리카 세델레 시장이 침체된 로컬 관광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5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하고 연방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남가주 놀이공원들이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 타주 입장객도 허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저스구장이 오는 토요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관중들만 모일 수 있는 별도의 좌석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입장에는 백신 접종 카드 제시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켄터키주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단 한 명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4만 7천 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USC를 졸업한 한 한인 여성이 USC의 한인 교수가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혀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습니다.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두 개의 법안은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서 전체 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는 분식회계와 부당합병 주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수사자문단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사우샘프턴과의 경기에서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자신의 리그 15호 골로 리그 최다골 자신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LA 다저스가 오늘부터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홈에서 주말 4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양팀 모두 총력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 3연전에서는 2승 1패로 LA 다저스가 앞섰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7.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64도 되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지금 저희 사무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한국일보 사무실까지 모두 다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시간 뒤 9시부터 백신 접종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요원들과 그리고 또 도우미 하실 분들이 많이 준비하고 지금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행사 잠시 뒤 9시부터 시작됩니다.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 단체인 커뮤니티 클리닉 MCCN과 함께 마련한 한인 커뮤니티 코로나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의 첫 번째 행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한복판인 육가와 맨하튼 코너에 위치한 대도식당 파킹랏에서 개최됩니다. 오늘 접종 행사에서는 저희 라디오 서울의 22일자로 접종 예약을 마친 주민 300명에게 1차로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해당 주민들은 각자 지정된 접종 시간에 대도식당 파킹랏에 마련된 접종소에서 백신 접종을 받으면 됩니다. 접종 현장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를 지참하면 됩니다. MCCN의 마크리 디렉터입니다. 사진 붙어있는 이름이 있는 아이디 같은 겁니다. 패스포트, 영사관 아이디, 드라이버 라이센스, 텔레폰의 아이디, 도서관 아이디, 멤버십 아이디의 이름이랑 사진하고 같이 있는 게 있습니다. 다 도와드립니다. 서류 미비자의 경우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면 됩니다. 많은 분이 또 그런 게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시면은 제가 선물을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펠, 스펙트럼, 광고, 마스터카드 그런 광고 점펠 이름하고 주소만 있으면 됩니다. 인슈런스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무조건 다 도와드립니다. LA에 거주하지는 않지만 직장이 있는 경우 회사 명함 등을 소지하면 됩니다. 의료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시간대별로 접종 순서가 예약돼 있기 때문에 대기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으며 접종 현장에서 2차 백신 접종 예약까지 잡아드립니다. MCCN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백신 접종을 맡고 있으며 접종소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직원들이 행사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편안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은 22일에 이어 29일과 5월 6일, 5월 13일 4차례에 걸쳐 LA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예약은 event.radioseoul1650.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29일과 5월 6일, 5월 13일에는 백신 접종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도 무료로 실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는 워킹으로 받습니다. 커뮤니티에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라디오 서울 방송의 무료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셀리온, 카우나체어, 브랜 뉴데이 후원으로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편 미국 성인 3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인 21일까지 18살 이상 미국인 가운데 한 번이라도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 51.5%였고 백신 접종을 2번 모두 마친 사람은 33.8%라고 집계했습니다. 성인의 절반이 최소 한 번은 백신을 맞았고 3명 가운데 1명은 접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또 어제 날짜까지 미국에 배포된 백신은 2억 7,793만 8천 회분이고 접종된 백신은 2억 1,595만 1,000여 회분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전날보다 약 260만 회가 더 접종된 것이며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접종 횟수는 300만 회라고 CNN은 집계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이처럼 코로나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머자나 백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큰 변환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백신을 맞았는데도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을 끝낸 7,700만 명 가운데 약 5,800건의 돌파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 펴낸 보고서에서도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400명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2명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왜 2명이냐면 1명은 파이자 백신, 1명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중증 이행을 막는 보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MBC 방송은 전하기도 했습니다. 로버트 다니엘 박사는 2건의 돌파 감염 사례 모두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며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은 아니었다. 모두 다 일주일 뒤에 증상은 사라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요양시설에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단 한 명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켄터키주에 있는 한 전문 요양시설에서 지난달에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 보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집단 감염은 지난달 1일 확인됐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1월 10일과 31일 두 번에 나뉘어 백신을 맞았고 다만 거주자 4명과 보건의료 인력 3명은 2월 21일에 2회차 접종을 받아서 집단 감염이 확인됐을 때 백신 접종 완료 후 2주가 채 안 됐었습니다. 집단 감염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보건의료 인력 1명으로 인해서 발생했습니다. 연구진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의 감염 위험도가 백신을 접종한 사람보다 무려 4배 높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에 걸린 사람 대부분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병원에 입원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례에서 나타난 백신의 코로나 증상 예방 효과는 86%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의 해외 지원과 관련해서 아직 미국도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언젠가는 백신의 해외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접종을 권장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를 준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고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92일 만에 2억 회 백신 접종을 이뤘다며 100일 약속을 지켰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이 맞도록 당근책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백신 유급 휴가를 줄 경우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I'm calling on every employer, large and small, in every state to give employees the time off they need with pay to get vaccinated. And any time they need with pay to recover if they're feeling under the weather after the shot.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빗발치는 해외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는 미국 먼저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더 많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언젠가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But it's in process.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백신 효력을 높이는 세 번째 접종인 이른바 부스터샷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백신 수급도 정리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외 지원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당장의 미국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협의를 더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듯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1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코로나 PCR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1시간 PCR 진단검사는 $199의 비용으로 탐브래들리 국제터미널과 출발선에 있는 티켓 카운터에서 실시됩니다. LA 국제공항 측은 승객의 안전을 돕는 빠르고도 정확한 코로나 검사에 대한 요청이 계속돼 왔다면서 1시간 내에 결과가 나오는 이 PCR 검사를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국제 여행객들은 현재 PCR 코로나 검사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여행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환급을 받기 위해 보험업체에 제출할 진단검사의 항목별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LA에서 집단 면역으로 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백신 접종에 대한 망설임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은 백신에 대해 확신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보건국장,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백신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의 백신 접종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부작용을 크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백신 맞기를 주저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평소 일상생활에서 본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위험을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국장은 매년 식중독에 걸릴 확률도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백신 맞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다시 한번 권고했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LA 지역의 집단 면역 상태가 되려면 최소한 전체 시민들의 80% 이상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LA 카운티에서는 모두 648만 8,391도스가 접종됐고 LA에 거주하거나 LA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2차 접종이 약 230만 도스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전체 인구가 약 1,000만여 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800만 명 이상의 백신을 접종받아야 집단 면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650만 도스 정도가 접종됐는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집단 면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80%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백신 자체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접종을 해야 한다며 아직도 백신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출국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중이죠. 행정부가 현재 출국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가운데 여행 금지 목록은 매일매일 지금 당분간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4단계 여행 금지 국가에 핀란드, 이탈리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이집트, 터키가 포함됐습니다. 하루에 30만 명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도 4단계 여행 금지 국가로 나뉘어졌습니다. 현재까지 150개국을 여행 금지 목록에 올렸는데 160개국 안팎으로 여행 금지 국가를 업데이트할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곤두박질했던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54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3만 9천 건이 줄었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뒤집고 2주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도 한 주 만에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3만 4천 건이 감소해 36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의 발표는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 동력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면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고 또 하루 평균 이 백신 접종 건수가 3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백신 보급까지 빨라지면서 각 기업들이 빠르게 고용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nd produce clean power. I see farmers deploying cutting-edge tools to make soil of our heartland the next frontier in carbon innovation. By maintaining those investments and putting these people to work, the United States sets out on the road to cut greenhouse gases in half by the end of this decade. That's where we're headed 오늘 오전 as a nation. 40개국 정상을 And that's what we 초청해 can do 열린 if we 화상으로 take 열린 action. 기후 정상회의 개막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기후변화 대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며 이번 10년이 끝날 때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바로 별도 자료를 내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우리 시대의 실존적인 위기라면서 훨씬 더 큰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징후는 오해의 여지가 없다며 과학은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매우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최대치를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로 유지할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최한 이 기후 정상회의에 주요 국가 정상이 참석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개별 국가 노력은 물론이고 국제적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도 다짐했습니다. 오늘 정상회의는 2050년 순탄소 배출이 제로인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한 국가들도 속출했습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개막 연설을 통해 미국은 기후변화 대처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수준 대비 절반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6% 내지 28%를 낮추겠다는 목표보다 매우 공격적인 수치입니다. 국제적 노력을 배가하기 위한 미국의 솔선수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요국 정상들도 바이든 대통령에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개막 연설 이후 정상 중에 첫 연설자로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세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또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지나고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중국의 장기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목표치는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회의는 화상이기는 하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미국과 중국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시 주석은 기후변화 외의 주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고 현재 중국과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로 올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화상기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동시에 회의에 초청한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기후 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신정부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호흡을 맞추면서 양국의 거리를 한층 좁히고 싶다는 문 대통령의 생각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한미 간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강화해 한미 동맹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오늘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국제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이 화상기후정상회의 첫 번째 세션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오늘 토론은 우리가 모두 얼마나 깊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우려를 공유하는지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활성화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 모든 노력의 성공에 지구의 운명과 각국의 발전 가능성, 또 국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이 달렸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온실가스 배출 축소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하고 기후변화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존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판을 뒤집는 발표에 흥분됐다며 기후변화와 싸움에서 미국을 앞자리로 복귀시킨 것도 고맙다라고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고 탄소 배출을 2035년까지 78% 감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4월 2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남가주 하늘 흐려 있고 그에 따라 이슬비도 지났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점차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면서 부분적으로 햇살이 비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금요일인 내일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날씨에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겠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날씨는 이번 주말 내내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낮 최고 기온이 60도 초반까지 더 떨어지고 여기에 또 한 차례 이슬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 56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2도 5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5도 51도, 해안 지역 63도 54도 되겠습니다. 한국 오늘도 전국이 흐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55도, 낮 최고 기온은 69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 샷, 2021 LPGA 휴즈레어 프리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일자리 계획으로 불리는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안이 연방의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또 1조 달러 규모의 초대형 예산 지출안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 보육 및 커뮤니티 컬리지 학비 지원 등이 포함된 이 같은 미국 패밀리 플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28일 연방의회 합동연설 이전에 이를 공식 제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이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금지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원은 어제 입국자 심사 시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비이민자를 위한 국적 차별 반대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 법은 특정 외국인의 미국 입국 시 대통령이 이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들이 미국에 오는 것이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을 해치는지 여부를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먼저 판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입국자 행정명령이 필요한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입국자 제한 조처는 정부에 강력한 이익이 있을 시에만 행정부에 의해 발령될 수 있다고 법은 규정했습니다. 하원은 또한 적법한 여행 허가서를 지참한 외국인에 대한 국경경찰이나 세관의 조사가 지연될 시에 이들이 자국 영사나 또 제3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하원에서 어제 통과된 이 법안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연방정부가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온 외국인의 입국을 일괄적으로 금지한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의 양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마련한 법안이 상원 상임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2021 전략적 견제법을 표결에 붙여 찬성 20일, 반대 1로 가결하고 본회의에 넘긴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6억 5,500만 달러 규모의 외교적 군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미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한국의 영킴 의원과 캐런 베스 의원이 발의했고, 결의안에는 미국과 북한이 상봉을 원하는 이산가족 신원을 확인해서 한국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의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백인 경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 10명 중 7명, 70%가 미국민 70%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BC 방송은 여론조사 결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1%가 유죄 판결이 옳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 의회 합동연설을 통해서 경찰 개혁을 촉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00일인 29일을 앞두고 오는 28일 연방의회 합동연설을 통해 이 문제에 관해 연설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이 너무 어렵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찰관에 대한 유죄 판결 기준이 너무 높다고 믿고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북가주 2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러시안 리버 근처 땅이 갈라진 레이크 멘도시노에서 소노마와 멘도시노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카운티는 다양한 형태의 가뭄 관련 보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물 절약 명령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 전체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하라는 일부 지역 압력을 받아왔지만 일단은 2 카운티에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2013년 이후 도심 지역의 전체 물 사용량이 16%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보존하려는 마음가짐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일단은 2 카운티에 가뭄 사태를 선포하고 나머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주 내 나머지 카운티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USC에서 한인 교수가 한인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USC 졸업생 김 씨는 이 소송에서 성적 학대와 성희롱, 인권 침해, 조직 내 차별과 괴롭힘 방지 실패, 성폭행, 고의와 과실에 의한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박 교수의 학생 조교로 일했다는 김 씨는 이 소송에서 교수가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고 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자신에게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고 자신 말고도 다른 한인 학생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는 5월부터 무비자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인이지만 미국 시민권자들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때 미리 ETA, 전자여행 허가 제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무부는 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한인 시민권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5월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9월부터는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관할 지역의 한글학교 학생을 위한 2021년도 가을학기 한글학교 교재를 오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교육원 1층에서 배부합니다. 이들 한국어 교재는 한국에서 지원된 것으로서 한국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이 매년 전 세계 100개국의 한글학교와 교육원 같은 제외 한인 대상의 교육기관에 약 80만 권의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를 이끌어왔던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퇴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5월부터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으로 일해왔던 뷰트너는 LA 교육위원회가 자신의 후임으로 새로운 교육감을 신속히 선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뷰트너 교육감 참 고생 많이 했죠. 2019년 교사노조 파업 사태와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한 학교 봉쇄 사태를 거치는 등 LA 통합교육부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교육부를 이끌었던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한국상사지사협의회가 남가주 한국기업협회로 새로 태어납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현수 한국상사지사협의회 회장은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의 형태로 진출하면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또 현지의 사업 규모도 커진 가운데 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도 비중이 많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명칭을 비교 검토해서 협회의 설립 취지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남가주 한국기업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LA시의회가 일회용 식기도구 사용을 금지합니다. 전면 금지는 또 아닙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가 LA 식당 업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만장일치로 일회용 식기도구와 냅킨을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21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식당에서는 고객들이 일회용 식기도구와 냅킨을 요구할 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손님이 음식을 투고할 때나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할 때도 모두 적용됩니다. 조례안은 또한 식당이 셀프 서비스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도구와 냅킨을 구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의 승인을 거친 후 시행되는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이미 해당 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한 상황입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직원이 26명 이상인 요식업소에 적용될 예정이며 내년 4월 22일에는 모든 요식업체로 적용이 확대됩니다.
조례안은 팬데믹 이후 집에서 음식을 투고해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식당의 일회용 식기 사용이 폭증해 관련 비용이 늘어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인터내셔널 웨스트 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일회용 식기 도구에 지출되는 비용은 250%에서 300%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속 큰 타격을 입은 로컬 관광업계를 회생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나섰습니다. 우선 LA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시 당국의 관광 컨벤션 위원회의 전국 단위 마케팅 컴백 스토리에 $500만 기금을 투입합니다. 가세티 시장은 또한 LA 투어리즘 조직 설립과 더불어 연방정부의 관광 산업에 더 많은 자금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LA 로컬 관광, 레저 산업 부분에 일자리가 46%나 감소했습니다. 관광 산업 분야는 지난해 2월 이후 LA 카운티에서 사라진 일자리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시장 측은 LA시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많은 주민들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비즈니스 업체들의 재개방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방문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해설과 예술과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세계적인 문화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표로 기획된 헐리우드 K-타운 국제영화제가 오는 11월 LA에서 개최됩니다. 한인 원로 영화인들은 지난 20일 LA 한인타운 JJ 그랜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1월 13일 첫 번째 헐리우드 K-타운 국제영화제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화제의 창립자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지밀리 조직위원장의 말입니다. K-타운은 주류나 여행객들에게 나이라이프와 음식 문화의 핫스팟이 되었고 더욱이 한류에 힘입어서 세계적인 K-팝과 K-웨이브를 더 깊게 접목하며 발전했습니다. 영화, 예술, 문화 공간을 마음속으로 무척 갈구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는 11월 13일에 최초로 막을 여는 이 K-타운 국제영화제의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조체 측은 행사가 화려한 레드카펫 축제와 다양한 문화 이벤트, 라이브 음악과 패션쇼, 대표적인 한국과 국제영화 스크리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마지막 날에는 헐리우드 영화 산업 관계자들을 초대해서 시상식도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작 이후 급증하고 있는 총기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세이프 서머 뉴욕시 대책에 따르면 뉴욕시 경찰국은 총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범 지역을 현재 20곳에서 31곳으로 늘리고 경찰 인력도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65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가 올 가을 학기 학부, 대학원 등록생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예일대와 컬럼비아대도 올 가을 학기 등록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했고 이들 3개의 대학에 앞서서 코넬대와 브라운대학도 올 가을 학기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가 학교에서 공연 인원 제한을 완화합니다. 뮤지컬을 포함한 교내 실내 행사 수용 인원을 50명에서 100명으로 실외 행사 참가 인원은 500명까지 확대한다라고 버지니아가 발표했습니다. 볼티모어 카운티 내에 있는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가 오픈합니다. 메릴랜드의 대형 한인 간병 회사가 다음 달인 5월 1일 토요일 개원하는 이 센터는 지역 한인 노인 복지센터 중에 최대 규모가 될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프리먼트 교육구 학부모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소송 제기 예고 편지가 전달된 것인데요. 프리먼트 통합교육구의 CJ 칸막 교육감에게 전달된 학부모들이 보낸 소송 제기 예고 편지는 오는 26일까지 대면 수업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국 최고치였던 샌프란시스코의 상업용 부동산 렌트비가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상업용 부동산 전문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2021년 1분기 상업용 빌딩 렌트비가 2020년도에 비해서 1.5%가 떨어졌습니다. 경찰이 과도한 폭력으로 범죄 용의자를 진압하는 동료 경찰관을 목격할 경우 이에 개입해서 만류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애틀 워싱턴 주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망카 딩그라 상원의원이 선정한 이 법안은 미네소타주 헤네핀 카운티 대배심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데릭 쇼빈 경찰관 살인죄를 판결한 뒤 상원을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주정부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류 미비 이민 신분 때문에 연방정부의 경기부양금이나 실업보험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에게 1인당 $1,000씩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워싱턴 주정부는 저소득 서류 미비 이민자들을 위해서 구제기금에 대한 온라인을 21일자부터 접수하기 시작했고 오늘 5월 15일 마감합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한국어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웃섬 여행 백신 여권제도 도입을 두고 하와이 주정부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와 자시그린 부지사, 케니스 하라 소장, 각 카운티 시장들이 백신 여권 제도 개요를 발표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시행하고 백신 접종 완료일을 0일로 계산하며 백신 접종 완료 후 15일째 날부터 백신 여권 소지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현재 LPGA 투어 경기가 펼쳐지고 있죠. LPGA 투어가 현 LA 인근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갤러리들 입장을 받지 않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휴제 에어 프리미어 LA 오픈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제시카 코르다 선수가 지금 2라운드 막 시작했는데요.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2라운드 시작한 가운데 9언더파 단독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수 선수가 5언더파 공동 4위인데 이 공동 4위가 한인 선수 중에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제시카 코르다가 9언더파 단독 선두, 넬리 코르다가 5언더파 공동 4위, 자매가 또 잘하고 있네요. 이정은 식스 선수 오래간만입니다. 4언더파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공동 9위, 4언더파 공동 9위 그룹에 김아림, 김세영, 고진영 선수가 지금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앨리스니 선수도 오래간만에 4언더파 공동 9위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리그 15골을 터뜨려서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인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약하다고 평가됐었던 페널티킥으로 기록을 세워서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후반 15분 베일의 동점골이 터진 순간 손흥민이 골대 안으로 향합니다. 직접 공을 들고 온 손흥민은 동료들을 독려하며 역전을 향한 의지를 다집니다. 그리고 후반 30분 손흥민은 마침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모라가 앞에서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득점이 취소됐습니다. 아쉬움은 잠시, 포기하지 않은 손흥민에게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후반 45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골키퍼를 완벽히 속였습니다. 리그 15골째를 기록한 손흥민은 한 시즌 리그 7골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그동안 페널티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던 손흥민이 정규리그 첫 페널티킥골로 기록을 세워 더 의미가 있었습니다. For confidence, for atmosphere, it was really important, and Lads done really good job in the second half. 자신감을 충전한 손흥민의 시선은 이제 프로 무대 첫 우승을 향합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리그컵 결승전에 8천 관중이 입장하는 만큼 팬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I want to be winner. To fight for the fans. You know the beautiful game of the football is because of the fans.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0.5골에 가까운 득점력을 뽐낸 손흥민은 이제 시즌 최다골 경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사무림입니다. 손흥민의 시그 15호 골을 넘어선 날 초짜 사령탑 이 토트넘 무리뉴 감독이 경질되고서 올해 나이 30의 라이언 메디슨 감독 대행이 승리를 거뒀죠.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지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지휘봉을 잡은 메이슨 대행은 토트넘에서 승리 감독이 됐는데요. 축구 통계업체 옵타에 따르면 1991년생으로 이날 생후 29년 312일을 맞은 메디슨 감독 대행은 유럽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경기를 지휘한 감독이 됐습니다. 또 역시 최연소 승리 감독 타이틀도 메이슨의 차지가 됐습니다. 1부 리그 기록을 통틀어서 1977년에 프랭크 시들리 감독 이후 메이슨이 가장 어린 감독으로 등록됐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저희 라디오 서울이 주최하는 무료 백신 접종 이벤트 유가와 맨하탄 코너에 있는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종을 맞으시는 분들은 아이디를 지참하고 오셔야 됩니다. 잠시 뒤 9시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유가와 맨하탄 코너에 있는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개최됩니다. 사진이 부착된 아이디 지참하셔야 되고요. LA에 거주하지 않아도 직장이 있는 경우 회사 명함 그리고 아이디 지참하시면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예약하신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2021년 4월 2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제레어 프리미어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